당신의 존재 자체가 큰 위로다. 나는 한때 SNS를 통해 고민 상담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사, 진로 문제, 연인 관계 등 자신이 힘들어하는 일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힘든 일을 겪는 소중한 사람에게 형식적인 위로밖에 해줄 수 없어서 속상하다는 한 여성분의 고민이었다. 사연을 털어놓고 나서 그 여성분은 큰 결심을 한 듯이 덧붙였다. 도움이 될 만한 위로,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위로를 하고 싶어요. 물질적인 방식이라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요. 진심이 묻어있는 문장과 남자친구에게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나 또한 진심을 담아 답변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도 옮겨 적는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남성분은 이미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했으면 하고,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도 방법을 물어보셨으니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각자 글을 써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은 말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두고두고 꺼내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에세이나 따뜻한 위로의 한 줄을 보고 느낀 점을 공유해 보세요. 같은 글을 봐도 서로 느끼는 감정의 온도는 분명 다를 거예요. 만약 위로의 글을 본 뒤에도 남성분이 힘들어한다면 여성분만이 쓸 수 있는 따뜻한 글로 남성분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분명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방법.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는 순간, 무수한 대화가 오가는 카페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던 시간, 정신없는 일과 중에도 카톡으로 둘만의 농담을 주고받던 일, 연애할 때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소중한 장면들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만남에 익숙해지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권태는 시작된다.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념일, 이벤트 같은 특별한 순간만 찾다 보면 금세 지치기 마련이다. 그러니 평소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연인을 다시 보는 습관을 지녔으면 좋겠다.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미래를 상상하면 불안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자. 사소한 추억이라도 하루하루 성심성의껏 쌓아가다 보면 먼 훗날 그 추억은 분명히 크고 선명해져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이다. 한 번 더 떠올리고 마음을 전하고 바로 실천해보자. 서운함을 감출 수 없는 이유. 이해하지만 그래도 서운해.
연인에게 이런 말을 해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상대를 좋아하니까 서운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정을 누르기에는 쌓인 것이 많다는 의미다. 서운한 사람은 감정의 응어리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갈구하고 연락의 빈도를 높인다. 이러한 결핍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거대해지며 이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집착으로 변하게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런 사람을 탓하거나 몰아세우는 건 아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연인이 별것 아닌 일로 마음이 상한 것 같겠지만 사랑하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평등해야 할 연인 사이에 갑과 을이 정해지고 아쉬운 쪽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애정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그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 같다. 매달리는 사람만 전전긍긍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따져묻는 부끄러움까지 감당한다. 그렇게 괴롭다면 그만 매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것은 정말 마지막 선택지다. 짝사랑하는 이 마음마저 내려놓아야겠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멈출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연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없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집착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착은 관계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부여하며 상대방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는 마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집착은 그런 가벼운 수준의 집착이 아니다. 모든 관심이 상대에게 쏠린 탓에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하는 훨씬 심각한 감정이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 감정은 내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에게 과한 기대와 환상을 품기 때문이다.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때 더욱 집요하게 그 대상에 매달린다. 즉, 집착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아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인격체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한 모습과 상대의 실제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이다. 내가 불완전하듯 상대도 불완전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가치관의 충돌 없이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잘 지내는 것이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집착은 내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놓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상대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일은 상대는 물론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이에게 잔인했던 기억. 연인들은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막상 갈등에 직면하면 돌이킬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고 난다. 때로는 폭력이라는 형태로 감정을 분출하기도 하고 말로 상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어릴 적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법도 알았겠는가. 첫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내게 사랑이란 상상 속의 동물과도 같았다. 내 입으로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날이 올 줄 몰랐고 다정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속삭일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문제는 사랑에 다가갈 용기만 있었지 사랑을 담아낼 그릇은 없었다는 점이다.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그때 처음 알았다. 마치 사랑이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는 바람에 얼마 가지 못하고 지쳐버린 선수가 된 기분이었다. 한 번은 그녀와 크게 다퉜다. 화를 이기지 못한 나는 그녀를 음식점에 혼자 두고 나왔다. 따라 나온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지도 못한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걷는 속도를 높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안쓰러웠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안아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녀를 두고 집에 가버렸다.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아 홀로 남겨진 그녀의 기분은 어땠을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셈이다. 감정 기복이 심한 나는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녀를 힘들게 했고 헤어지자는 말도 서너 번 뱉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이기적인 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 모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내가 이성을 되찾는 사이 그녀는 이별을 준비했고 나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다. 어렵게 만난 그녀를 쉽게 보내버렸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아팠다.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나와 만나고 있을 때 몇 배는 더 아프고 힘들었을 거라는 사실을. 사랑을 통해 성숙해지다. 연인과 헤어지고 1년쯤 지나 그녀에게 다시 연락한 적이 있다.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둘 다 많이 변해 있었다. 사랑할 때 상대에게 헌신하는 타입인 그녀는 나와 만나는 동안 나를 신경 쓰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 아마 그런 성격에는 그녀가 한 가정의 장녀였고
가족들이 그녀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는 점이 한몫했으리라. 그랬던 그녀가 나와 헤어지고 1년이 지난 무렵 자신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가고 싶었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과거의 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쉽게 내뱉는 경솔한 사람이었으며 용기 있게 도전할 줄 알지만 대책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했고 사소한 갈등에도 크게 흔들렸다. 그랬던 내가 잘하는 일을 발견한 후부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과거에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췄기 때문이다.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항상 말을 아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상대를 한결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 모든 변화가 그녀와 이별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다. 물론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다. 그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녀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 가슴 아픈 사랑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 기억들을 조용히 과거에 묻어두려 한다.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자. 그 누구도 사랑을 시작할 때 이별을 각오하지 않는다. 다만 인생의 먼 길을 함께 가다 서로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 한때 열렬히 사랑하던 그 사람은 없다. 반으로 찢어진 추억을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상대에게 준 상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배려하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 모두 지울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모든 기억은 고쳤을 수 없다. 그저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에 고스란히 기록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 입원하고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아픔도 시간이 가면 옅어진다.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빨리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도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위로가 될 만한 책이나 슬픈 시들을 읽어보자. 그런 글들은
이별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별의 아픔에 담담해질 때까지 그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그리워하길 바란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달래자.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내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기까지는 나는 너에게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너에게 연락을 못했잖아. 너는 내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너는 항변할 거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면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제발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며 억울해하겠지. 그런데 있잖아. 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넌 원래 안 그랬거든. 나를 한창 사랑하던 때에 너는 내 사소한 몸짓과 말투의 변화까지도 알아채며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준 사람이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은 사라졌지. 사실 뻔한 일이야.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지. 너의 사랑은 내 마음을 얻은 순간 딱 거기까지였어. 그리고 그건 너의 착각이야. 사귀는 순간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한결같이 대하려 노력하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이야. 너의 변화에 나는 크게 실망했고 실망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 나는 다만 변함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조차 욕심이었나 봐.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가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깊어져 가던 나날이었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좀 더 너를 이해하고 네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무언가 바뀌었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 난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너도 나같이 까다로운 애 사랑하느라 고생했다. 잘 지내. 이별의 상처가 큰 이유. 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연인은 아니었다. 헤어진 지 2주가 지났을 때 나는 2번 다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잃어가면서 상대에게 맞춰주지 말자고 다짐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니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 너 하나 떠났다고 내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도 없다. 사랑할 때나 네가 특별한 사람이지. 이미 헤어졌으니 너 또한 남들과 다를 바 없다.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너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과 환경이었다. 너는 남는 시간에 나를 만나줬고 나는 너에게
모든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존재가 사라지니 처음엔 미칠 지경이었지만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매몰차게 버림받는 일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사실이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잘해준 이유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젠 아니다. 그러니 이별은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다. 적어도 앞으로 너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힘들어할 일은 없겠지. 한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더라도 말이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될 날을 위해 지금은 충분히 아파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어쩌면 나도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연애를 했는지도 모른다. 어디에나 있는 사랑이고 흔해 빠진 이별인데 특별하다고 믿었으니 상처가 더욱 깊은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람과의 이별은 대부분, 아니 모두가 겪는 일인데 말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곁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재미난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만났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쩌다 서운함이 폭발한 날 감정적으로 던지는 나의 질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못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려 노력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히 하는 사람. 말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가끔은 거리감이 느껴져도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용기 내 다가와 주는 사람.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